실버니아 옵서버. 이번 주도 경제 뉴스가 대부분이네. 위클리 리뷰. 로맨스 소설 얘기가 많아. 별로 관심은 없지만 청년 모니터, 충격, 왕립학자, 흡혈귀 생성 방식을 제한하다. 왕립학회, 역사 속에 실존했던 흡혈귀를 발견. 인간이 변한 존재일 수도. 마리 여왕 시대에도 흡혈귀 전설이 있긴 했지만 사료가 부족해서 진위를 증명한 사람은 없었어. 학회 학자들이 흡혈귀 기원에 관한 자료를 찾아냈다면 정말 실버니아에서 활동했다는 게 증명되는 거지. 늑대인간, 하피. 실버니아에 수상한 녀석들은 이미 넘쳐나. 흡혈귀 하나 는다 해도 적이 하나 더 늘어난 것뿐이야. 응? 바닐라, 그리고 초콜릿 향? 독특한 냄새도 섞여 있어. 알프가 또 주방에서 새로운 발명품을 만드나 보네. 가봐야겠어. 냄새가 전보다 낫긴 하지만 방심하지 말자. 초콜릿, 아몬드, 달콤하게 절인 딸기. 맥버리 별사탕을 뿌리면 완성! 초콜릿 디저트라도 만드는 거야? 네. 초콜릿 케이크예요. 새로 나온 맥버리 감초 별사탕도 뿌렸는데 이 향기에 이끌린 거죠? 알프, 기뻐요. 이번엔 탄내도 없고 화약 냄새도 안 나. 나쁘지 않을 것 같네. 다 구워지려면 얼마나 남았어? 차랑 커트러리를 준비할게. 이건 주인님이 아니라 호수 언니한테 줄 건데 알프가 나중에 더 맛있는 걸 만들어 드릴게요. 퍼소? 갑자기? 둘이 언제부터 그렇게 친했어? 사실은 알프가 사과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퍼소가 사무소에 두고 간 메스로 닭을 손질했다고?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며칠 전에 먹은 그게... 죄송해요. 알프 딱 한 번만 썼어요. 다른 음식에는 안 썼을 거예요. 아마도 어쩌면... 그건 그렇다 치고 메스를 돌려주러 갈 거지? 그 녀석 성격에 이걸 알면 엄청 화낼 텐데. 디저트로는 안 풀릴지도 몰라. 같이 가줄게. 정말요? 다행이다. 알프, 주인님이랑 같이 케이크 배달하러 가요. 뭔가 이상해. 퍼소는 메스를 항상 지니고 다니는데 알프야 그렇다 쳐도 퍼소처럼 꼼꼼한 녀석이 두고 간 것도 모른다고? 설마 골치 아픈 환자 때문에 귀찮은 일에 휘말린 건가? 주인님, 또 혼잣말 하네요? 향긋한 케이크, 달콤한 케이크. 이 시간이면 아마 진료소에 있을 거야. 바로 가보자. 안녕하세요, 퍼서 언니. 문이 잠겼어요. 아무도 없네. 문 열 시간은 진작에 지났는데. 알프, 물러서. 텅텅 비었어요. 퍼소가 없어. 설마 진짜 나쁜 일에 휘말렸나? 그래도 단서를 많이 남겼으니 행방을 추론해 볼 수 있겠어. 친구의 진료소야. 빈손으로 들어가면 쫓겨날 수도 있으니 구겨진 편지. 시돈이라는 사람이 퍼소에게 보냈어. 윌리엄스라는 사람 얘기가 있어. 윌리엄스의 상태가 안 좋으니 서둘러 와달라. 날짜는 사흘 전.
윌리엄스? 어디선가 들어본 성이야. 책상 옆에 떨어진 시약병. 허수가 다시 세울 시간도 없었나 보네. 무언가 이 액체 웅덩이를 지나며 끌린 흔적을 남겼어. 끌어야 할 만큼 크고 꽤 무거운 거였겠지. 허수가 자주 다루는 것 중에 그런 거라면... 문 앞 매트에 떨어진 흙. 색이 짙고 이끼와 비료 조각이 섞여 있어. 관리받는 습한 땅에서 묻어온 거야. 이런 흙이 나올 만한 곳은 관리되는 묘지나 공원, 그 두 군데뿐인데 흙이 말라서 굳어 있어. 매트 위로 지나간 물건은 오랫동안 흙바닥에 끌리다가 매트를 지나며 흙이 떨어져 나간 거야. 간략한 상황은 파악했어. 이제 단서를 이어서 결론을 내면 돼. 단서들의 연결고리를 따라가면 허수의 행방을 알 수 있을 거야. 바닥에 끌린 흔적. 허수가 뭔가 무거운 걸 질질 끌고 나갔어. 진료소에 있던 부피가 큰 물건. 허수가 자주 끌고 나가서 묘지 흙이 묻어 있어. 내가 아는 허수라면 아마 그거겠지. 그렇군. 이제 알겠어. 알프한테 설명해주고 같이 허수를 찾으러 가자. 사흘 전에 편지가 도착했는데 윌리엄스가 위독하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 그런데 바닥에 흘린 액체가 아직 마르지 않은 걸 보니 허수는 오늘 밖을 나섰어. 아마도 그 이틀 사이에 어떤 일로 윌리엄스는 이미 사망한 걸 거야. 허수가 편지를 구겨버리고 시체 자루까지 끌고 나갔거든. 원래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이 아닌데 이번 일은 충격이 꽤 컸나 봐. 그리고 윌리엄스. 교회 근처에서 이 가문의 가족 묘지를 본 적이 있어. 허수라면 윌리엄스의 사인의 의문을 품고 직접 확인하러 묘지로 갔을지도 몰라. 광명교회로 가보자. 네, 주인님. 이제 이유도 안 묻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광명교회는 귀족구 북동쪽에 있어. 명망 있는 이들은 다 거기 묘지에 안장되지. 모퉁이 진료소에서 가까워. 최근 묘지에 사람이 많이 오갔군. 발자국이 뒤엉켜 있어. 잠깐. 이건 퍼소 발자국이야. 따라가면 퍼소를 찾을 수 있겠어.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찾았네? 나 감시라도. 어떤 의사가 단서를 너무 많이 흘려서 나도 모르게 따라왔지. 초콜릿 케이크도 가져왔어요. 말해봐. 어떤 일에 엮인 거야? 이 사람은 약제학자 하워드 윌리엄스.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고 아버지가 직접 치료한 환자이기도 하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이어받은 환자 중 하나야. 만성 간질환이 있었지만 상태는 비교적 괜찮았지. 그런데 반년 전 하인을 통해 연락이 왔어. 이제 내 도움이 필요 없으니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만남을 거부했다고? 이유는? 계속 연락을 해봤는데
무슨 수를 써도 만나주질 않았어. 그러다 이틀 전 그분의 메이드인 시도니한테서 편지를 받고 달려갔는데 아들과 아내, 가족들이 하워드 씨의 시신을 들고 나오는 걸 봤어. 유가족들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했지만 반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증상은 없었어. 그래서 전 주치의로서 시신을 보여달라고 했지. 하인들이 막아서는 걸 비집고 들어갔는데 흰천 아래의 팔만 겨우 볼 수 있었어.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라고. 정장 소매 아래로 아직 피가 흐르는 길고 좁은 상처가 보였거든. 주변 피부도 기괴하게 보랏빛으로 변해 있어. 타살이 의심되는 거지? 반년 전 갑자기 내 도움을 거부한 것도 그렇고 유가족의 태도까지 전부 수상해. 난 이제 불법적인 일을 할 거야. 끼어들면 너도 공범이 돼서 곤란해질 수 있어. 물러나. 그냥 모른 척 할 순 없어. 어차피 넌 내가 말린다고 그만둘 사람도 아니고. 알프, 넌 지금부터 보지 말고 저쪽에서 기다려. 네, 주인님. 관을 열어서 부검하려는 거지? 나도 도울게. 사망자는 눈을 감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어. 얼굴과 입술, 귓바퀴, 손톱 밑에 청색증이 있고 혀를 깨문 흔적도 보여. 얼굴과 눈꺼풀 결막에 점상 출혈이 있고 일부는 퍼져 있어. 사인은 질식. 알레르기성 후두 부종 또는 급성 심장발. 오른팔의 상처가 사라졌어. 말도 안 돼. 시신에 외상이 없잖아. 오른팔이 멀쩡해. 진정해. 자세가 조금 이상한 것만 빼면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어. 시신이 바꿔치기 당한 걸지도 몰라. 이 사람은 진짜 하워드 씨가 아닌 거지. 난 그분을 만난 적이 있어. 생긴 게 완전히 똑같다고. 여기 누워있는 건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내 환자였던 학자 하워드 씨가 확실해. 상처가 가짜였을지도 몰라. 누군가가 그려둔 거지. 아무리 정교해도 내 눈은 못 속여. 그건 진짜 상처였어. 가늘고 긴 직선 형태의 열상. 길이는 4cm 정도로 똑똑히 기억해. 네가 잘못 기억한 거 아닐까? 애초에 상처가 없었던 거지. 그럴 리 없어. 날 믿어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상처가 분명 있었어. 죽은 후에 상처가 스스로 치유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면?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남은 가능성은 이것뿐이야. 안 그래? 네 기억대로 상처가 실제로 존재했고 이 시신도 하워드 씨 본인이 맞다면 논리적으로 가능한 결론은 이거 하나뿐이야. 오른팔의 상처가 사후에 스스로 아물었다. 말도 안 돼. 사람은 죽으면 모든 기능이 멈춰. 아물 수가 없다고. 주인님, 나쁜 녀석들이에요. 광명교회에 왜 늑대 인간이 있지? 조심해. 수가 너무 많아. 다 상대할 순 없어. 먼저 가. 금방 따라갈게. 알프가 힘들게 만든 초콜릿 케이크가
광명교회는 전담 관리인이 있을 텐데 늑대 인간이 이렇게 많다니 나타난 타이밍도 수상해. 마치 우리를 시신에서 떼어내 조사를 막으려는 것 같아. 저 시신 분명 뭔가 있어. 설령 죽었다고 해도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걸 막을 순 없어. 하워드 씨의 진짜 사인, 팔의 상처, 이 늑대 인간들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함께 해줄래? 그 의뢰 수락하지. 시작해볼까? 악몽을 꾼 것 같은데 어젯밤 일 때문인가? 어젯밤 퍼수의 의뢰를 수락했으니 아래층에서 날 기다리고 있을 거야. 잘 잤어? 넌 못 잤나 봐. 안색이 안 좋아. 그 상처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서두르지 마. 부검은 네 전문이지만 추리는 내 전문이니까 널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이 살인 사건의 진범을 찾아내겠어. 3년 동안 다른 건 몰라도 폼 잡는 솜씨 하나는 늘었네. 의뢰인을 안심시키는 건 탐정의 기본이니까. 자주 하니 익숙해졌어. 어디가? 하워드 씨는 자택에서 사망했어. 진상을 밝히려면 거기서부터 조사해야 돼. 저택은 데이라이트대로 북서쪽에 있어. 진료소에서도 가깝고 문패가 있을 거야. 여기야. 누가 온다. 경계해. 그 의사가 부하까지 데려왔어. 쫓아내.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사건을 조사하러 왔을 뿐이야. 나쁜 뜻은 없어. 저희도 임시로 명을 받고 온 것뿐이니 더 이상 곤란하게 하지 마십시오. 메이드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메이드 협회 수칙이긴 하지. 하지만 진실을 찾는 걸 막는 게 오히려 죽은 전 주인을 배신하는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일리 있는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들여보낼 순 없어요. 차라리 경찰에 신고하면 도련님도 협조하실 거예요. 도련님? 너희한테 명령을 내린 게 이 집 도련님이었구나? 고용주 신원을 밝히는 건 금기 아닌가? 경찰에 신고해서 로른의 힘을 빌리자. 이 메이드들 참 단순하네. 네 사무소에 있는 그 아이처럼. 알면서 왜 놀린 거야? 겁먹었잖아. 유도신문은 네가 먼저 했어. 명탐정? 아무튼 윌리엄스가의 도련님이 왜 수사를 막으려고 하는지 알아보자고. 응? 오늘 경찰서가 많이 바쁜가 보네. 사건을 신고하러 왔는데요. 오늘은 민원이 많으니 번호표부터 받아서... 탐정님! 탐정님이라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직접 윗분께 말씀드릴게요. 고마워요. 윗분? 오늘 경찰서에 있는 게 로른인지 그 녀석인지 모르겠네. 제발 그 녀석만 아니었으면.
탐정님, 모셔왔습니다. 탐정, 실망했... 운도 없지. 그래, 왜 왔는지 맞춰볼까? 윌리엄스가 때문이지. 알고 있었나? 너도 그 사건을 조사 중이라면 협력하는 게 어때? 내 수사 방향은 너와 다를 거다. 어젯밤 누군가 교회 뒤 묘지에 침입해서 윌리엄스 가문 묘지를 훼손했더군. 얼마 전에 매장된 하워드 윌리엄스의 시신도 그날 밤 수상한 인물 둘을 본 목격자에 따르면 하나는 흰 가운의 갈색머리 여자고 다른 하나는 보랏빛 정장의 은색머리, 타펫을 쓴 듯한 젊은 여자였다. 잠깐. 시신이 사라져? 허수는 팔만 가져갔는데 그 뒤에 누군가 시신을 통째로 가져갔나? 어디 해명해 보시지. 내가 묘지에 간 건 맞지만 시신은 훔치지 않았어. 목격자의 증언만으론 결정적 증거가 못 돼. 이 사건엔 수상한 점이 많아. 그 정보가 사실이라면 좋은 단서가 될 거야. 어젯밤 우리가 떠나려는 순간 늑대 인간들이 묘지로 몰려왔어. 놈들이 우릴 쫓아내고 시신을 훔치거나 먹어치웠을 수도 있지. 경찰은 용의자를 수사 고문으로 쓰지 않아. 공정하려면 내가 말한 늑대 인간도 가능성에 넣어야 하지 않나? 더는 방해하지 마. 얌전히 지내는 게 좋을 거다. 증거를 모으는 대로 찾아갈 테니까. 그 전까진 용의자들에겐 협조하지 않겠어. 광명교회엔 얼씬도 하지 마라. 말이 안 통하네. 감독관, 수사를 무슨 공식 증명하듯 쉽게 맞추지 마. 그건 진실을 외면하는 거라고. 경찰로서 좋은 태도가 아니야. 쓸데없는 참견 마라, 용의자. 난감하네. 경찰은 비협조적이고 하워드 씨의 시신도 사라졌으니 내 일에 끼어들면 곤란해질 거라 했지? 어차피 렉스 성격상 우릴 도와줄 생각이 없었을 거야. 당분간 경찰은 하워드 씨의 사인은 수사하지 않을 테니 조사하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 퍼수 아가씨 맞으시죠? 누가 널 부르는데? 정말 퍼수 아가씨군요. 옷차림과 분위기가 남장님 말씀대로네요. 누구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메들린이고 에드가 남장님의 조수입니다. 에드가... 낯익은 이름인데? 여긴 어쩐 일이죠? 신고할 일이라도 있나요? 남장님께서 이곳을 지나다 두 분이 경찰과 다투시는 걸 보고 절 보내 확인하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하워드 윌리엄스 학자님의 조문을 가던 길이었고요. 퍼수 아가씨의 아버님께서 생전에 윌리엄스 선생님과 각별하다고 들었습니다. 함께 가시겠어요? 잘 됐네요. 마차가 길가에 있으니 이쪽으로 오시죠. 남장님, 손님을 모셔왔습니다. 들어오게. 역시 맞군. 어릴 때와 똑같아. 경찰서 앞에서 보고 바로 너라고 생각했지. 헐렁한 의사 가운에 음울한 분위기. 몇 년이 지나도 여전하구나, 시체 아가씨. 에드가 선생님도요. 이렇게 나이가 드셨는데도 젊은 모습 그대로시네요. 제 아버지도 그 점을 항상 신기해하셨거든요. 시체 아가씨? 네 별명이야? 어릴 때 몰래 시체를 해부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걸 다 말해버렸거든. 난 그때도 내성적이라 사람들과 별로 어울리지 않았고 사람들이 수군대는데도
그냥 지켜만 봤어. 뭐라고 부르건 상관없었거든. 그랬더니 그대로 굳어져 버리더라고. 아까 그 경찰 화가 많이 난 것 같던데. 내가 도와줄 일이라도 있나? 이 사람은 퍼스와 아는 사이니 사건에 대해 말해도 되겠지. 하지만 사라진 시신의 상처와 늑대 인간이 교회를 습격한 일은 아직 결론이 안 났어. 이 두 가지는 일단 숨겨두자. 하워디 씨의 죽음에 수상한 점이 있어서 퍼스와 사인을 찾기 위해 저택으로 갔지만 가문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협조를 구하러 갔는데 오히려 저희를 의심하더군요. 그 감독관은 원래 탐정을 믿지 않으니 돕지 않는 것도 이해합니다. 자네가 탐정이고 하워드의 사인을 조사한다고? 범죄학 서적도 읽어봤고 연역법도 알고 있지만 진짜 탐정을 보는 건 처음이군. 메들린, 자넨 본 적 있나? 비행선 사건으로 내 얼굴이 꽤 유명해진 줄 알았... 우리가 좀 고리타분해서 말이야. 신문도 잘 안 보고 서재박이란 통 관심이 없지. 괴념치 말게. 탐정이라면 마술 같은 솜씨를 한번 보여주겠나? 내가 귀족이란 신분 외에도 직업이 하나 더 있는데 마차가 멈추기 전에 맞춰보게. 직업? 관찰해보자. 순금 안경테. 안쪽에 왕립학회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 다이아가 박힌 에나멜 붓꽃 브로치. 플로라 가문이 애용하는 장신구야. 왕립학자들은 오래 앉아 일하다 보니 허리가 굽기 쉬운데 이 남작은 자세가 고다. 짐작해보건대 당신의 직업은 왕립학회 후원자군요. 하나 더 추가하면 플로라 가문 출신이고요. 아닙니까? 정말 마술 같군. 맞네. 나는 왕립학회 관리자 중 한 명으로 신진학자를 후원하고 있지. 허소에 붙인 어닝과 하워드도 내가 발탁했네. 도착했습니다. 자네의 능력도 흥미롭군. 꼬마 탐정. 저택을 조사하고 싶다면 마음껏 살펴보게. 내가 있는 이상 아무도 막지 않을 테니. 나와는 무관한 일이지만 자네의 학문이 자네를 어디로 이끌고 어떤 진실을 찾아낼지 궁금하군. 이번엔 들어가도 되겠지? 먼지 냄새. 저택 안이 이상할 정도로 어두워. 일단 저택 하인들한테 사건 당일에 대해 물어보자. 특히 발의 이상한 상처에 관해서. 퍼서 선생님, 드디어 오셨군요. 이분은... 내 탐정 친구야. 하워드 씨의 죽음을 조사하러 왔어. 두 분도 역시 이상하다고 생각하셨군요. 아는 건 다 말씀드릴게요. 하워드 씨의 죽음이 이상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또 있나 보지? 그냥 저만의 생각이에요. 주인 어른의 건강이 반년 전부터 갑자기 나빠지신 데다 도련님은 별로 슬퍼하시지도 않았거든요. 소설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왕자가 권력을 뺏기 위해 자기 아버지를... 권력을 빼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난 반년 동안 주인 어른이 이상했던 건 사실이에요. 저도 진실을 알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하워드 씨가 돌아가신 날 상황을 얘기해줘. 주인 어른께선 어제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요즘 어르신께선 매일 아침 식사 후 방에 들어가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 뒤 연구를 하셔서 저흰 시기를 치운 뒤 각자 할 일을 했어요.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갔는진 모르겠어요. 그러다 오후 3시쯤인가? 침실 쪽에서 아악하는 주인 어른의 비명이 들려서 달려가 보니 경비였던 애니 언니도 거기 서 있더라고요. 전에 경비 섰던 메이드 중 한 명이겠지. 어르신께서 문을 잠그셨는지 저희 둘 다 문을 못 열었고 도련님이 와서야 자물쇠 따개로 열 수 있었죠. 그리고 바닥에 어르신이 쓰러져 계셨어요. 비명을 듣고 시신을 발견했더라. 그 다음은? 숨과 맥박은 확인했어? 도련님이 코 밑에 손을 대보시곤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흰 천으로 덮은 뒤 서둘러 장례를 치르라고 하셨죠. 그 후에 교회 뒤편에 있는 가문 묘지에 안장해 드렸습니다. 즉, 오후 3시에 시신을 발견했고 거의 바로 교회로 향했다는 얘기네. 장례를 마친 시각은 대략 저녁 6시에서 7시. 그 이후에 나랑 퍼소가 묘지에 도착했으니 시간은 얼추 맞아. 그날에 일어난 일은 이게 다예요. 더 궁금한 게 있으세요? 아직 더 물어볼 게 있어. 모퉁이 진료소에서 네가 퍼소한테 보낸 편지를 발견했어. 왜 편지를 보냈지? 그래서 날 찾아냈구나. 우리가 사적인 편지까지 훔쳐볼 만큼 각별한 사이인지 몰랐네. 사적인 편지라니. 난 행방불명된 친구의 단서를 본 것뿐이야. 되게 각별하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부인께선 주인 어른의 간 건강을 늘 걱정하셨어요. 퍼서 선생님이 계실 땐 괜찮았는데 진찰을 거부한 뒤로 점점 나빠져서 매일 몽롱해 하셨거든요. 부인께선 어르신이 학문에만 몰두하느라 식단 조절을 소홀히 해서 악화됐다고 생각하셨어요. 근데도 말을 안 들으시니 저한테 선생님을 모셔오라고 한 거고요. 옛 친구분의 따님인 아가씨를 뵈면 고집을 좀 꺾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오기도 전에 이런 일이... 지금 이 저택엔 누가 있지? 이젠 보리스 도련님과 마리아 부인, 저와 지킬 집사님, 그랜트, 그리고 하인 4명이요. 전에 형편이 좋았을 때는 하인이 더 많았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부인을 모시는 저를 제외하면 저택 일은 전부 집사인 지킬 씨가 맡고 있어요. 아, 궁금한 건 집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마리아 부인은 어딨지? 로비엔 안 보이던데. 침실에서 쉬고 계세요. 주인 어른이 돌아가시고 상심이 크셔서 계속 주무시기만 하시죠. 부인에 관한 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전속 메이드라 부인의 일이라면 뭐든 알고 있어요. 알겠어. 잘 보살펴드려. 최근에 하워드 씨가 다친 적이 있나? 종일 서재에만 틀어박혀 계셔서 다칠 일은 없어요. 어제 내가 왔을 때 팔에 보랏빛 상처가 있었어. 시신 확인할 때 없었어? 죄송해요. 도련님이 시신을 보지 못하게 하셔서 그런 상처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사건 전후는 파악했어. 확실히 보리스가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의심스럽네. 지금까지 들은 걸로는 일반적인 병사 같은데. 이 저택 기이한 구석이 한둘이 아니야. 좀 더 둘러보자. 3,
5, 8, 13. 근데 이 로비 너무 어둡지 않아? 들어올 때부터 느꼈어. 원래 이렇게 어두웠나? 아니, 전에 왔을 땐 이보다 더 밝았어. 집사한테 물어보자. 그 사람이라면 이유를 알겠지. 뭐지? 여성의 초상화가 들어간 펜던트. 누가 떨어뜨린 걸까? 벽의 그림들 수준이 아주 떨어져.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놀러 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 걸려있던 그림은 다 진품이었어. 진품을 팔고 가짜로 구색만 맞췄다. 흥미로워. 집사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탐정입니다. 좀 불안해 보이는데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습니까? 주인 어른께서 돌아가시고 저택의 수입이 끊겨서 집사로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는 지킬이고 궁금한 게 있으면 편히 물어보십시오. 에드가 남장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택 조명이 일반 가정집보다 훨씬 어두운데 제 기분 탓인가요? 주인 어른의 지시였습니다. 반년 전부터 빛에 부쩍 예민해지셔서 평범한 불빛조차 고통스러워하셨죠. 다른 증상도 있었어? 식습관도 변하셨습니다. 식사량이 줄어든 대신 덜 익힌 고기만 찾으셨고 평범한 음식을 드시면 오히려 복통을 호소하셨죠. 빛을 피하고 날고기만 찾는다. 왕립학회의 그 연구 설마 내가 알던 증세가 아니야. 더 희귀한 병에 걸린 것 같아. 저택 안의 예술품들이 좀 달라 보이던데. 무슨 말씀인지. 솔직히 말할게. 어릴 때 이 그림들의 진품을 봤는데 지금 저택에 있는 것들 다 가짜 같아서. 예리하시군요. 가세가 기울어 어쩔 수 없이 주인 어르신과 상의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가난에 무너지는 학자가 한둘은 아니지. 고생 많았겠어. 주인 어른이 돌아가신 날 뭘 하고 계셨죠? 아침 식사 후에 어르신의 방에서 연구 관련 일로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점심부터 오후 내내 저택을 비웠죠. 그랜트를 비롯한 몇 명과 함께 물품을 사러 가는 날이었거든요. 물품이요? 구체적으로 누가 나갔습니까? 저와 그랜트, 경비 메이드인 한나, 이렇게 셋입니다. 근무 일정표를 보여드릴까요? 지금 저택에 남은 사람이 워낙 적어서 스케줄을 미리 짜두거든요. 장은 어디서 봤죠? 각자 흩어져서 봤는데 저는 쿼드릭 백화점에서 옷을, 그랜트는 카페 윌리에서 원두를, 한나는 빵집에서 식재료를 샀죠. 참고로 저희 모두 저녁 8시쯤 장을 다 보고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도 그쯤이죠. 에드가 남작에 관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택 사람들이 꽤 잘 따르는 것 같던데. 남장님은 왕립 학회 관리자 중 한 분이십니다. 학회 내 직위로 보면 저희 주인 어른의 윗분이시죠. 몇 년 전 남장님께서 주인 어른의 약학과 생물 분야 쪽 재능을 알아보셨고 계속 그분 밑에서 연구했습니다. 연구 자금도 대부분 남장님이 대주셨고요. 남장님께서 능력을 알아봐주지 않으셨다면 주인 어른께서는
이 저택 살림을 감당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확인차 묻는 건데 연구 자금으로 하인들 월급을 준 건 아니겠지? 그건 명백한 학회 규정 위반이야. 그러지 않으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장님은 일찍이 눈치채셨고 주인 어른도 잘못을 인정하셨죠. 그 뒤로 남장님께선 연구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게 저택 정문과 침실 열쇠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침실 열쇠. 즉, 하워드 씨가 사망한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군요. 그렇다면 남작과 하워드 씨 본인 외에 이 저택 열쇠를 가진 사람이 또 있습니까? 정문과 주인 어른의 침실 열쇠 말입니까? 그거라면 제가 예비 열쇠를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보리스 도련님도 열쇠가 있으셨는데 갈수록 행실이 엇나가서 주인 어르신이 도련님의 열쇠는 폐기하셨습니다. 하지만 보리스는 시신 발견 당시 자물쇠 따기로 침실 문을 열었어. 그럼 보리스한텐 열쇠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었겠군. 저기 복도 끝에서 주정을 부리는 남자가 보리스 도련님입니까? 네, 저런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도련님께선 어르신의 지혜나 부인의 신중함을 물려받지 못하셨죠. 성인이 된 후엔 술과 도박에 빠지셨습니다. 가세가 기운 것도 다 도련님이 진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입니다. 도련님이 진 도박빚 때문에 저택이 아주 거덜날 지경이죠. 말투가 변했어. 집사도 이 일엔 꽤 화가 난 모양이군. 도련님의 취미 때문에 하워드 씨가 많이 속상해하셨겠어요. 네, 그동안 주인 어른과 부인께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는지 수차례 타일러도 소용이 없었죠. 저축한 돈, 소장품을 판 돈, 남장님께서 주신 경비까지 다 쓰고도 모자라 몇 달 전엔 어르신 방에 몰래 들어가 약재까지 훔쳐 팔려 하셨습니다. 약재를 훔쳐? 하워드 씨는 알았고? 네, 그 뒤로 도련님이 방에 얼씬도 못하게 하셨죠. 하지만 반성은커녕 되려 어르신께 어차피 죽고 나면 다 내 거라면서 대드셨습니다. 그런 말까지 했다면 시도니가 도련님을 범인으로 의심할 만도 하네. 명성이 자자한 학자의 아들이 그 모양이라니 아이러니하네. 아버지가 아셨다면 많이 놀라셨겠어. 최근 하워드 씨가 다친 일은 없었습니까? 그래, 특히 팔에 난 상처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 없을 겁니다. 어르신께선 외출도 거의 안 하시고 위험한 일은 일절 피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건 왜? 아, 별거 아닙니다. 몇 가지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중이거든요. 답변 감사합니다. 하워드 씨가 왕립학회 소속 학자였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연구를 했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말하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조사해보면 되니까요. 어르신의 연구는 왕립학회 수요라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도련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기도 하고요. 죄송합니다. 그거면 충분히 알겠어. 고마워. 더 궁금한 게 생기면 다시 찾아올게. 왕립학회의 명예증서. 액자에 걸려있어. 하워드 씨는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여겼던 모양이야. 만약 탐정이 와서 캐물으면 우린 방금 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말을 맞추려던 건가? 아니에요. 저희가 어떻게 감히? 전 그랜트고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분들에게 물어보셔도 돼요. 그냥 진짜 탐정을 보는 게 처음이라 무용담을 좀 듣고 싶어서. 무슨 꿍꿍이든 간에 조사부터 협조해, 꼬맹이.
주인 어른이 돌아가신 날 뭘 하고 있었지? 외출을 했어요. 아, 한나 누나도 같이요. 못 믿겠으면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진짜요. 진정해. 확인차 묻는 거니까. 외출은 어디로 했지? 전 카페 윌리의 원두를 사러 갔고 한나 누나는 빵집에 빵을 사러 갔어요. 아마 그럴걸요? 아무튼 저희는 집에 없었고 아무도 안 죽였으니까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 꼬맹이 내가 신문이라도 하는 줄 아네. 집주인인 하워드 윌리엄스 씨에 대해 얘기해봐. 근데 왜 저한테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어린애는 순진해서 거짓말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너한테만 물어보는 건 네가 아주 신나 보여서야. 주인이 죽건 말건 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거든. 뭐 그렇긴 해요. 돌아가셨다 해도 새 주인을 찾으면 되니까. 솔직히 아주 좋은 분이셨어요. 본인도 여유가 없으면서 제 끼니를 걱정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요 몇 달은 절 완전히 잊으셨죠. 매일 침실에만 틀어박혀 계셨고 가끔 집사님만 들어가서 도와드렸어요. 지킬이 하워드 씨의 실험을 도왔다고? 주인 어른 월급이 뻔하잖아요. 조수를 고용할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죠. 그것 말고는 딱히 기억나는 게 없어요. 며칠 뒤면 전 다시 거리로 나가 새 주인을 찾아야겠죠. 최근에 하워드 씨가 다친 적 있어? 특히 팔 쪽에. 몰라요? 전 주인 어른이랑 별로 안 친했으니까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아무 없었을걸요? 매일 침실에만 틀어박혀 계셨으니 다칠 일도 없었겠죠. 아까 나한테 눈짓하던데 이 목걸이에 관해 알아? 그럼요! 지킬 집사님 목걸이잖아요. 안에 초상화는 마리아 부인이고요. 감이 오시죠? 이거 엄청난 비밀이에요. 집사와 마리아 부인이 비밀스러운 관계란 거야? 부인 쪽은 몰라도 집사님은 오래전부터 마님을 좋아하신 것 같아요. 사실 부인이 받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인 어른도 돌아가셨고 부인도 자연히 다 잘된 셈. 집사는 네 말처럼 그리 신나 보이진 않던데. 그거야 부인이 아직 안 받아주셔서 그렇죠. 허락만 해주시면 다 잘 풀릴 거예요. 그럼 하워드 씨는 지킬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 제가 장담하는데 아마 죽을 때까지 모르셨을걸요? 제가 힌트를 줘도 전혀 못 알아채셨거든요. 정말 곤란한 꼬맹이네. 지킬이 부인을 차지하려고 하워드 씨를 죽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하지만 집사의 태도를 보면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아. 넌 몇 살이니? 여기서 일하는 거 불법 아니야? 저 벌써 30이에요. 그냥 키가 좀 작을 뿐이라고요. 농담이에요, 농담. 담정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 요즘엔 어릴 때부터 일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실버니아가 이 지경일 줄이야. 에이,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럼 계속 수사하세요. 좋은 일자리 생기면 꼭 소개해 주시고요. 실례합니다. 하워드 씨의 죽음을 조사하러 왔는데 잠시만 비켜주시죠. 꺼져! 누가 들어오랬어? 남의 집 일에 참견하지 말고 나가! 보리스, 일어서게. 또 뭘 어쩌시게요?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이제 당신 말을 들을 필요 없다고.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같은 게 뭐라고? 당장 나가! 말했지.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테니 마음껏 활약해보라고.
메들린과 따로 나눌 이야기가 있어서 난 이만 가보지. 머리를 잘 굴려서 사소한 단서도 놓치지 않게 잘 조사하게. 만약 추리가 막히거든 썬데이 라운지로 날 찾아오도록 내가 답해줄 테니. 네, 남작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건 심지어 조금 과할 정도야. 이제 사건 현장을 조사하러 가자. 침실 자물쇠는 구식이야. 안에서 잠그면 밖에서는 열쇠로만 열 수 있지. 물론 보리스도 어디선가 자물쇠 따기를 가져와 시신을 발견할 때 쓰긴 했지만 옷장이 비어있어. 이상하네. 침실 상태를 보면 하인들이 아직 유품을 정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옷장만 비어있는 거지? 자세히 보니 옷장 안쪽에 뭔가 흔적이 있어.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이러면 보이겠지? 가늘고 길게 긁힌 자국들이 불규칙하게 나 있어. 뭔가를 억지로 뜯어낸 흔적 같아. 기억해두자. 하워드 씨가 평소에 쓰던 침대야. 침대 밑은 물건으로 가득하고 먼지가 쌓여 있어. 사람이 숨긴 어려워. 매트리스 사이에 틈이 벌어져 있어. 하워드 씨가 여기에 뭔가를 숨겼던 걸까? 그게 뭐였던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 남성용 롱코트. 하워드 씨의 옷 같아. 응? 아래에 놓인 가죽 구두에서 익숙한 냄새가 나.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냄새. 분명 맡아본 적 있는데 시도니한테 물어봐야겠어. 침실 구석에 있는 옷과 구두야? 딱히 특별한 건 없었는데. 거기서 특이한 냄새가 났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시신을 발견했을 때 그 옷도 방에 있었어? 네, 아무도 손대지 않았어요. 게다가 옷은 매일 세탁해서 이상한 냄새가 날 리가 없는데. 하워드 씨의 수첩이야. 그런데 글씨를 아주 휘갈겨 썼어. 혈액, 4가지 채, 그리고 석간주, 코치닐가루, 황금 시럽. 연극에서 가짜 피를 만들 때 쓰는 재료들이야. 하워드 씨께서 연구 말고도 공연 계획까지 있었던 건가? 뒷부분 필체는 더 엉망이야. 주로 실버니아 역사를 써놨어. 이 문장이 눈에 띄네. 보리스, 그 아이가 나를 죽이려 한다. 빈 주사기인데 사용한 흔적이 있어. 바늘엔 물기가 있지만 주사기는 비어있군. 하워드 씨가 약제사였지? 응. 근데 여기엔 조제대가 없어. 그분 습관상 침실에서 약을 만들진 않았을 텐데 아마 다른 실험실에서 챙겨온 것 같아. 평범한 테이프야. 절단면이 깔끔해. 절단면 끄트머리가 아직 끈적거리는 걸 보니 최근에 자른 거야. 책상 위의 단서가 너무 산발적이야. 확실한 건 하워드 씨와 보리스가 하인들 말대로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어. 그런데 하워드 씨의 연구에 왜 공연용 가짜 피가 쓰인 걸까? 지금으로선 단정하기 어려워. 아, 그러고 보니 퍼소, 네가 말한 그 상처 혹시 이 가짜 피로 꾸며낸 게 아닐까? 아야, 비전문가라면 모를까. 내 눈을 속이기엔 턱도 없어.
날카로운 칼이야. 칼날이 그을렸고 손잡이로 봐선 서재용 편지칼 같아. 잠깐, 칼날의 형태가 칼의 크기와 퍼소의 진수를 결합해보면 시신의 상처는 이 편지칼로 났을 가능성이 높아. 이건 옷단추? 재 속에 금속 단추가 많아. 여러 옷에서 나온 것 같아. 왜 벽난로 안에 있는 거지? 재 속에 찢어진 천 조각이 섞여 있어. 일부는 양모라 완전히 타지 않았군. 얼마 전 누군가 옷 여러 벌과 편지칼을 벽난로에 넣고 태워버리려고 한 게 분명해. 아마도 범인이 증거를 없애려고 한 거겠지. 물론 이 사건에 범인이 존재한다면 말이야. 어찌됐든 벽난로 안의 단서들은 누군가 이 방을 건드렸다는 증거야. 이 사건 역시 단순한 심장 발작이 아니군. 침실한 물건은 다 훑어봤어. 이제 의뢰인과 얘기하면서 생각을 정리해보자. 뭔가 알아냈어? 명탐정? 짐작 가는 게 있어. 사건 전후 상황부터 같이 정리해보자. 메이드 시도니의 말에 따르면 저택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하워드 씨를 본 건 어제 아침 식사 때였어. 식사 후 방으로 돌아가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 사이 침실에 누가 들어갔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 뒤로 줄곧 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그러다 오후 3시쯤 침실에서 비명이 들려왔지. 시도니 일행은 문을 열려 했지만 안에서 잠겨 있었어. 결국 보리스가 자물쇠 따개로 열고 들어갔고 하워드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지. 비명이 심장 발작으로 인한 경련 때문이라면 그럭저럭 앞뒤가 맞아. 이상한 건 보리스의 태도야. 보리스는 아버지가 죽은 걸 확인하자마자 시신에 흰 천을 덮어 매장했어. 마치 뭔가를 서둘러 감추려는 것처럼. 그래, 둘이 사이가 안 좋았다는 증언도 많았어. 하워드 씨는 아들에게 해를 당할까봐 미리 대비했을지도 몰라. 네가 말했던 팔의 상처, 하인들은 모두 못 봤다고 했어. 하지만 벽난로에서 찾은 단서와 네 설명을 종합해보면 편지칼로 생긴 상처일 거야. 하지만 이런 건 다 사소한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 이 사건에 정말 범인이 존재한다면 자연히 따라오는 의문점이지. 그게 뭔데? 바로 범인의 그 말은 범인이 하워드 씨는 아침 식사 후 방으로 돌아가 문을 안에서 잠갔어. 오후 3시에 시신이 발견됐을 때 방 안에 고인 말고는 아무도 없었지. 네 추측대로 사인이 외력에 의한 질식이라면 하워드 씨가 죽었을 때 범인도 옆에 있었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방 안에는 하워드 씨만 있었어. 범인이 숨어 있었을 가능성은?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방 안엔 숨을 곳이 마땅치 않아. 문을 잠가도 범인이 숨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긴 충분치 않았을 거고 침대 밑엔 사람이 숨은 흔적이 없었어. 벽난로 굴뚝은 너무 좁아서 빠져나갈 수도 없고 창문조차 없지. 그렇다면 남은 건 흔적이 남아있는 저기뿐이야. 실험을 해보자. 현장 증거물을 훼손하면 안 되니까 시도니한테 도구를 좀 빌리는 게 좋겠어. 어디가? 실험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책상 위에 있는 테이프랑 똑같은 거 있어? 아, 그건 어르신이 자주 쓰시던 사무용 테이프인데 찬장에 많이 남아있어요. 제가 바로 가져올게요. 고마워. 필요한 건 챙겼으니 이제 내 조수를 찾아야지. 왔네. 어디에 갔던 거야? 필요한 게 좀 있어서.
침실에 있는 것과 똑같은 물건으로 수법을 재현하려고. 근데 증거물을 쓸 순 없잖아. 다행히 시도니한테 필요한 게 있었어. 수법? 범인이 밀실에서 빠져나간 방법을 말하는 거야? 네 말을 듣고 나도 생각해봤는데 역시 너무 어려워. 범인이 나간 게 아니라 잠시 어딘가에 숨어 있던 거라면? 그 말은 나한테 가설이 하나 있어. 네 도움이 필요해. 같이 실험을 하나 해줘. 그래. 실험이라면 뭐든 좋으니까. 뭘 하면 되는데? 탐정님, 요청하신 테이프예요. 잠깐만. 나더러 여기 앉으라고? 뭘 하려는 건데? 걱정 마. 나한테 맡겨. 좀 아플 수도 있는데 최대한 살살 할게. 이 옷장은 그리 크지 않아. 범인의 체형이 아주 작은 게 아니라면 안에 숨기 위해 한껏 웅크려야 했을 거야. 범인은 몸이 멋대로 움직여 소리가 나는 걸 막으려고 테이프로 몸 일부를 고정했어. 평소에도 몸이 통제되지 않는 버릇이 있었던 거겠지. 잠깐. 남겨진 흔적을 보면 가장 위쪽에 있던 테이프는 발목을 묶었을 거야. 가운데 아래쪽에 긴 자국은 무릎 관절을 고정한 흔적이고, 테이프 자국의 길이와 지금 조수의 자세를 비교해보면 어깨도 같이 고정한 걸로 보여. 그래, 범인은 이렇게 숨어 있었던 거였어. 명탐정께서 이제야 정신이 드셨나 보네. 계속 아프다고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더니. 미안. 잠깐 추리에 정신이 팔려서. 범인이 옷장 안에 숨어 있었을 가능성을 추리한 거라면 미리 말해두는데 보통은 그 자세로 오래 못 버텨. 자세성 질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서 하워드 씨보다 먼저 죽었을걸? 그보다 이게 무슨 실험이야?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도. 이런 실험을 자주 하는 건 아니겠지? 사건 해결을 핑계로. 현장 재현할 일이 생기면 당연히 조수한테 협조를 구하지. 특정 자세로 묶기만 하는 건데 뭐 어때? 알프든 누구든 충분히 도울 수 있어. 응? 어디가? 또 화나게 한 것 같네. 너무 아프겠나? 아니면 이 실험이 뭔가 특별한 거라 아무나 하고 하면 안 되는 건가? 이 자식들 왜 아직도 안 꺼지고? 도련님이 정신이 좀 든 것 같네. 질문을 좀 해야겠어. 보리스 씨, 또 뵙네요. 대답을 안 하네. 조금씩 캐물어보자. 밖에서 진 도박빚이 얼마나 됩니까? 이젠 상관없어. 다 갚았거든. 무슨... 눈을 피하네. 들은 정보에 따르면 아버지 돈으로 도박빚을 갚아왔을 텐데
왜 이렇게 취한 겁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래요? 위스키, 응? 위스키, 브랜디, 럼주. 넌 뭐가 좋아? 아버지와 사이가 썩 좋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나한테 돈을 다 안 줬어. 게다가 집에서 그런 역겨운 실험이나 하고. 아니지, 이미 죽었잖아. 아닌가? 그 인간 꺼졌으면 된 거지. 어떻게 변하든 누가 신경이나 쓴다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것만 답하면 보내드리죠. 사건 현장에 관한 겁니다. 뭘 물어보려고? 갑자기 더 긴장하는군. 진정하세요. 시신을 처음 발견한 게 당신이죠? 당시 상황을 그대로 말해주면 됩니다. 그때 난 자고 있었어. 근데 메이드가 갑자기 와서는 아버지 방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했지. 다들 문을 못 열길래 내가 자물쇠 따개를 꺼냈는데 문이 열리고 안에서 타는 냄새가 났어. 천이 타는 냄새였겠지. 그 벽난로를 사용한 거야. 그리고 바닥에 아버지가 쓰러져 계셨어. 숨도 안 쉬고 눈이 뒤집힌 채로. 사망자는 눈을 감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어. 얼굴과 입술, 귓바퀴, 손톱 밑에 청색증이 있고 혀를 깨문 흔적도 보여. 눈이 뒤집혀 있었다. 그건 시신의 상태와 맞지 않아. 계속 말해보시죠. 눈 말고 얼굴에 다른 특징은 없었나요? 재촉하지 마. 생각 중이니까. 눈이 뒤집혀 있었고 혀를 내밀고 있었어. 입술엔 핏기가, 그리고 안색.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 정말 섬뜩했다고. 그 후로 시신을 건드리지 않고 천만 덮어서 바로 교회로 옮겼죠? 그래. 어떻게 알았지? 보리스가 시신을 훼손하지 않았다면 시신의 상태가 다를 리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도 확인해봐야겠어. 서로 말을 맞추지 못하게 버소를 따로 불러서 물어보자. 묘지에서 찾았던 시신 얼굴 특징 기억나? 그래. 눈을 감고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잖아. 얼굴과 입술, 귓바퀴, 손톱 밑에 청색증이. 근데 그건 왜 묻지? 명탐정? 시신을 처음 발견한 보리스한테 물어봤는데 시신 얼굴에 대한 진술이 우리가 본 거랑 완전히 달랐어. 또 시신의 신원을 의심하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해줄게. 어젯밤 본 그 시신은 내가 알던 하워드 씨가 맞아.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하워드 씨에게 쌍둥이 형제나 닮은 사생아 같은 건 없었어. 무슨 말인지 알아. 하지만 모순을 그냥 넘길 순 없어. 보리스 말고도 메이드인 시도니와 애니도 시신을 목격했으니까 흩어져서 따로 물어보자. 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듣게 하는 거야. 주인 어른이 돌아가셨을 때의 표정을 설명해 달라고요? 그 장면은 정말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데. 본 그대로 설명해줘. 편하게 말해봐. 알겠어요. 꼭 들으셔야겠다면. 아주 평온해 보였어요. 미소도 짓고 계셨고요. 두 눈을 꽉 감고 입을 굳게 다문 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고 두 눈을 꽉 감았더라. 더 있어? 왜 세 사람의 말이 전부 다르지?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어떤 이유로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아무도 진실을 보지 못했거나. 너 꽤 여유로워 보이네. 그래? 이 사건 의문점이 너무 많아서 단서가 연결될 듯 하면서도 전혀 감이 안 잡혀. 사라진 상처, 범인의 행방, 사람마다 진술이 엇갈리는 시신의 얼굴까지. 짐작가는 바는 있지만 결정적인 단서가 빠져 있어. 동생이 곁에 있었다면 좀 나았을까? 너무 우울해하지 마. 그 사람이 말했잖아. 수사가 막히면 썬데이 라운지로 찾아오라고. 왕립학회 에드가 남장 말하는 거지? 좀 괴짜긴 해도 정보망은 꽤 믿을만해. 너한테 그런 약속까지 한 걸 보면 분명 쓸만한 단서를 쥐고 있을 거야. 그래, 같이 만나러 가자. 너 혼자 가. 난 할 일이 있거든. 나보곤 찾아가라면서 넌 안 간다고? 진료소 문을 이틀이나 닫았어. 환자들을 계속 기다리게 할 순 없잖아. 어차피 네 말대로 난 평범한 조수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조수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나 같은 평범한 조수는 곁에 있어봐야 별 도움도 안 될 거야. 할 일이 있는 건 알겠는데 왜 굳이 자기가 평범한 조수라는 걸 강조하는 거지? 아니야.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모두를 경계할 필요는 없어. 버소가 볼 일이 있다니 보내주자. 알겠어. 이야기만 나누는 거니까 조수는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 할 일해. 그럴 줄 알았어.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따라 퍼스가 옷장 실험 이후로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그 전부터 약간... 뭐, 사건을 아직 해결 못해서겠지. 범인만 찾으면 다시 나아질 거야. 에드가 남작을 만나러 가자.